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네, 카메라 성능만 믿고 촬영을 했다가 화면이 칙칙하고 어둡게 나오는 걸 보고 조명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조명 지식이 별로 없어서 교수님께 도움을 요청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카메라는 빛의 예술이라고 하죠. 카메라가 성능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조명이 있어야만 원하는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명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순광, 측광, 역광 등의 차이점, 그리고 키라이트, 백라이트 등 용도에 의한 조명의 분류와 함께 조명의 실제에 대한 내용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의 기본적인 목적은 사람이 생활하거나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이나 물체를 잘 보이도록 빛을 주어서 밝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이 작용하도록 필요한 광원을 사용해서 조명의 색도 조정하고 기술적으로 적절한 밝기와 방향을 조정하며 생활과 광고에도 효율적으로 조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위한 조명의 목적은 빛이 없으면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조명이 없으면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카메라가 성능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최소한의 조명이 있어야만 촬영해서 원하는 영상을 얻을 수가 있죠. 촬영을 위한 조명은 카메라에서 촬영할 수 있는 기본 광량 외에 조명의 색이나 밝기와 방향을 조정하고 쿠키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이나 그림자를 만들어 다양한 조명 효과를 주고 새로운 느낌의 영상을 창조해서 스토리 전개에 맞도록 사건을 흥미있게 전달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조명의 용어에 대한 지식입니다. 첫 번째, 광도, 광량이라고도 하죠. 광원의 표면에서 특정 방향으로 비추는 단위 입체각에 해당하는 광속을 말하는 것으로서 촛불 한 개를 1m의 거리에서 측정한 것을 1럭스라고 하고요. 1피트의 거리에서 측정한 것을 1풋 캔들이라고도 합니다. 휘도, 광원의 빛이 피사체에 비추어서 피사체에서 반사되는 빛의 총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의 밝기를 가리키는 측광량으로서 제곱미터당 칸델라를 사용하죠. 색온도입니다. 빛을 내는 광원은 각각의 고유한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원의 종류에 따라서 붉은색부터 파란색까지 다양한 색을 띠고 있는데요. 이 색을 온도로 표현하고 켈빈으로 표현합니다. 약자 K로도 표시하죠. 태양광의 색온도를 알아보겠습니다. 햇빛에서 나오는 태양광은 아침부터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로 다른 색을 비추고 있죠. 일출이나 일몰에는 2000에서 3000도 켈빈이지만 낮에는 5600도 켈빈으로 올라가므로 시간에 따라 다르고 구름이 끼거나 그늘진 곳에 들어가면 색 온도는 달라집니다. 텅스텐 램프의 색 온도입니다. 텅스텐의 경우는 3000도에서 3500도 켈빈의 정도로 빛을 뿜어내죠. 붉은색의 광원으로 비추게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봐도 붉은색이 보입니다. 형광등의 색온도입니다. 기본적으로 형광등에서 나오는 빛은 3500에서 4500 켈빈으로 한낮의 태양광보다는 색온도가 좀 낮죠. LED입니다. 열의 발생이 거의 없고 빠른 응답성을 가졌으며 반영구적인 수명을 가지고 있죠.
단지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좀 흠입니다. LED 램프의 색 온도는 2700에서 3000도 켈빈의 주황색과 5000에서 6500 켈빈의 백색 램프가 있습니다. 할로겐 아시죠? HMI. 할로겐 램프에서 나오는 빛은 태양광과 색 온도가 비슷하므로 낮에 촬영할 경우 햇빛의 보강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할로겐 램프는 반사경과 램프 조절 레버를 조정해서 빛의 범위와 소프트한 범위를 조절할 수 있고요. 반도를 조정해서 빛이 비추는 영역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야외에서 드라마 촬영에서 많이 사용하죠. 네, 조명의 종류를 세분화해서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는 광원에 의한 조명의 분류입니다. 첫 번째, 스포트라이트.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반사경과 렌즈로 모아서 한 방향으로 강한 빛의 빔을 보낼 수 있는 조명이 바로 스포트라이트죠. 플랫라이트. 그야말로 방향성이 없고 전체적인 장면을 고르게 밝히기 위한 조명입니다. 플랫라이트입니다. 예, 입사 방향에 의한 조명의 분류입니다. 첫 번째 순광이죠. 정면광이라고도 하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 카메라와 같은 방향에서 비추는 조명입니다. 좌우로 각각 45도 수평각 범위 내에서 비추고 밝기는 하지만 피사체가 입체감이 없고요. 평면적인 영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측광입니다. 피사체 옆에서 비추는 빛이죠. 카메라와 피사체를 있는 각도에서 90도를 이루는 방향에서 비추는 조명입니다. 딱딱한 느낌을 주지만 피사체의 윤곽과 구성을 강조해 주죠. 입체감을 강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안, 불쾌한 감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역광입니다. 피사체의 등 뒤에서 비추는 빛으로 피사체의 윤곽을 강조하는 효과로 신비함, 엄숙함, 경이로움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하죠. 다음은 탑라이트입니다. 인물의 바로 머리 위에서 비추는 조명이죠. 인물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음영이 강한 것이 단점이죠. 풋라이트입니다. 인물의 발 앞에서 비추는 빛으로 그림자가 피사체 위로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상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인물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좀 괴상하고 이상한 분위기를 보여줄 때 사용합니다. 모닥불 분위기나 물에서 반사되는 물가의 분위기를 낼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용도에 따른 조명의 분류입니다. 키라이트, 중심이 되는 피사체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명입니다. 순광이나 측광으로 사용하며 스포트라이트를 사용하죠. 백라이트입니다. 피사체의 뒤에서 비추는 조명으로 피사체의 윤곽을 선명하게 만들어 입체감을 돋보이게 하고 피사체와 배경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조명입니다. 다음은 휠라이트입니다. 키라이트로 생기는 그림자를 부드럽게 보강해서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조명이죠. 베이스라이트, 인물과 배경을 포함해서 장면 전체에 균등하게 비추는 확산 조명을 말합니다. 셋라이트, 배경, 전경 등 세트에 비추는 조명입니다. 홀리존 라이트입니다. 스튜디오에서 벽면을 무한한 공간으로 만들게 보이려고 조명의 특수 효과를 하기 위해서 흰 벽면에 비추는 조명입니다. 터치라이트, 홀리전이나 세트, 나무 등의 특정 부분에 악센트를 주기 위해서 비추는 조명입니다. 아이라이트, 드라마에서 밤신에 인물의 눈을 살려주기 위한 조명으로 어두운 밤에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비추어주는 조명이죠. 카메라 촬영에서의 이제 고려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촬영장에 도착하면 촬영하기 전에 반드시 출연자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장소를 살펴보고 어느 것이 좋은지 충분히 검토해야 되겠죠. 출연자의 배경에 신경을 써서 위치를 결정해야 하는데 나무나 전봇대가 출연자와 나란히 보이거나 뾰족한 물체나 수평으로 강한 색상의 물체가 목 주위로 지나가거나 출연자 머리 위에 화분이나 독특한 물체가 같이 보이거나 배경이 피사체의 위치보다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운 것 같이 촬영에 장애가 되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출연자의 위치를 결정해야 됩니다.
출연자의 위치를 결정한 다음은 카메라의 위치를 결정해야 되겠죠. 출연자의 위치만큼 카메라의 위치도 중요한데 어떤 높이의 카메라를 설치해서 출연자를 촬영하느냐에 따라 영상의 느낌은 많은 차이가 있고 피사체와 카메라의 거리에 따라 출연자의 배경이 촬영되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카메라를 설치하기 전에 주위를 확인하고 카메라의 위치를 결정하고 영상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높이와 위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컷 어웨이 샷입니다. 스토리 전개에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낼 때나 피사체가 움직이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 어떤 피사체를 촬영해서 삽입하면 피사체의 움직임에 대한 시청자의 혼란 없이 방향을 전환하거나 긴 시간에 이루어지는 내용을 짧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샷이 컷 어웨이 샷입니다. 시점에 따른 샷입니다. 주관적 샷. 주관적 샷이란 카메라의 움직임이 피사체의 눈이 돼서 피사체가 움직이는 대로 시선을 따라서 카메라가 움직이며 촬영하는 샷입니다. 객관적 샷. 카메라가 출연자의 움직임이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객관적이며 관찰자 입장에서 촬영하는 샷이죠. 리버스 샷. 두 사람 이상의 출연자가 있을 경우에 한 사람을 촬영한 위치에서 상대편 사람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미지 라인을 넘지 않는 정도의 반대쪽으로 카메라를 이동시켜서 반대쪽 사람을 촬영하는 것을 리버스 샷이라고 합니다. 상대편을 정면으로 촬영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반대쪽으로 이동해서 촬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독샷. 단독샷은 노멀 샷이라고 하며 촬영할 때 다른 피사체를 같이 포함하지 않고 주 피사체만 한 사람이라는 얘기겠죠. 촬영하는 샷으로 독립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오버 더 숄더 샷. 오버 더 숄더는 상대 출연자를 화면에 포함시켜서 그 사람의 어깨 너머로 촬영하는 샷입니다. 상대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샷으로 친밀한 사이면 좀 더 타이트하게 촬영하고 서먹한 사이면 좀 느슨하게 촬영합니다. 방향성입니다. 위치의 일치. 씬은 한 개 이상의 샷으로 이루어지는데 두 샷을 컷으로 연결할 때 화면에 보였던 피사체의 위치가 바뀌면 시청자는 그 피사체가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컷이 바뀌어도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선의 일치. 시선의 일치는 피사체가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과 다음으로 연결되는 영상의 또 다른 피사체의 시선 방향이 일치되지 않으면 피사체의 시선이 어느 곳에 있는지 시청자는 혼란스러워지죠. 혼란스럽기 때문에 시선의 방향은 반드시 일치시켜야 되겠습니다. 움직임의 일치입니다. 피사체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 다음 샷에서 방향이 바뀌면 시청자는 또 혼란스럽게 됩니다. 피사체의 반대쪽 배경이 아름답더라도 카메라를 반대쪽으로 이동하지 말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설정해서 피사체를 촬영해야 되겠죠.
조명 보조 기구입니다. 고보. 네모진 모양의 단단한 철봉 모양으로 고정시킨 곳에 반사율이 낮은 검은색의 벨벳과 같은 천을 부착한 기구로 빛을 받지 말아야 할 곳에 빛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광원에 가까울수록 그림자의 선이 완만해지고 멀어지면 경계선이 뚜렷해지므로 적당한 위치를 선정해야 되겠죠. 스크림입니다. 빛에 직진하는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사체에 비치는 광량만 줄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만든 기구입니다. 단단한 사각 프레임에 모기장과 같은 검은색의 얇은 그물을 고정시켜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빛의 분산형 기구입니다. 빛의 분산형 기구는 광원에서 나온 직광을 분산광으로 바꾸어 피사체를 부드럽게 촬영할 수 있도록 만든 기구입니다. 흰색의 실크천을 주로 사용하는데 사용되는 천의 재질에 따라서 소프트 라이트와 같은 빛이 비추게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빛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사판입니다. 반사판은 야외 촬영에서 낮에 주로 사용하며 햇빛을 반사판에 반사시켜 어두운 피사체를 밝게 해주는 것으로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반사판만 있으면 어디서나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그램 촬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사판은 사각의 프레임에 반사율이 좋은 알루미늄을 주로 사용하고요. 간단한 휴대용으로는 캔버스 천을 원형 강철 프레임에 고정시켜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조명 고정 용구는요, 조명을 세우는 데 필요한 스탠드를 고정시키는 데 사용하는 모래주머니, 파이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길이 조정이 가능해서 천정과 바닥 사이나 벽과 벽 사이에 고정시켜 조명기구를 고정시킬 수 있는 오토폴, 파이프 등에 고정시키는 C클램프, 자유롭게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그립 헤드, 집게 모양으로 생겨서 창틀이나 돌출된 부분에 쉽게 조명을 고정시킬 수 있는 용구들이 있습니다. 조명 액세서리입니다. 반도,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특정 부위에만 비추게 하기 위해서 조명 기구 앞에 달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4개의 날개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요. 검정색 금속판으로 주로 사용하죠. 반사판이 부착된 반도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반도 안쪽에 반사율이 좋은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피사체에 더 밝게 비출 수 있고 반도를 조정하면 빛을 차단시킬 수도 있겠죠. 직광과 분산광입니다. 직광, 광원에서 나오는 조명을 피사체에 바로 비추는 것입니다. 조명을 받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사이의 개조와 콘트라스트를 분명하게 만들면서 피사체의 선명한 그림자가 반대편에 생기게 하죠. 직광은 형태와 질감을 확실하게 표현해 주기 때문에 아름답게 표현하기보다는 선명하게 보여주거나 인물의 주름이나 거친 피부를 표현하는데 편리하게 사용됩니다. 분산광은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직광과 같이 바로 피사체에 비추지 않고 반사판이나 확산판을 이용해서 빛을 부드럽게 해서 피사체에 비춰주기 때문에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개조나 콘스트라스가 강하지 않아서 얼굴의 피부를 부드럽고 아름답게 촬영하는 데 사용합니다. 로키 조명과 하이키 조명입니다. 로우키 조명은 한 장면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차이를 크게 해서 컨트라스트 비율을 차이가 많이 나게 하는 조명이죠. 피사체의 입체감을 살리고 피사체를 강조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공포 영화나 수사 드라마에 사용합니다. 하이키 조명, 피사체와 배경을 모두 밝게 해서 전체적으로 화려하고 밝은 톤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명으로서 스튜디오에서 제작되는 홈 드라마의 대부분은 하이키 조명을 사용하겠죠. 조명의 실제입니다. 조명을 어떻게 비추는가? 1점 조명입니다. 그야말로 하나의 조명만으로 반도가 있는 스포트라이트를 주광으로 사용해서 인터뷰 촬영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반사판을 사용하면 더 좋은 영상으로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2점 조명입니다. 하나의 조명을 사용할 때 그림자나 컨트라스트의 조절이나 영상의 깊이감을 강조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른 하나의 조명을 사용해서 보조광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조명법이 2점 조명입니다. 2점 조명은 킬라이트와 필라이트를 사용하는 방법과 킬라이트와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그림자 처리가 매우 중요한데 두 개의 조명기구를 사용하면 두 개의 그림자가 생기기 쉬우므로 조명기구의 위치와 밝기를 잘 조정해서 그림자가 두 개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3점 조명입니다. 3점 조명은 인물을 이상적으로 조명하는 방법이죠. 세 개의 조명기구를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해서 주광, 보조광, 역광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조명 방법입니다. 주광은 인물에 비추는 메인 광원이 되고 보조광은 주광에 의한 그림자를 없애주고 컨트라스트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역광은 인물의 윤곽을 살려주고 배경과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하므로 대부분의 영상 촬영은 이 3점 조명을 기본적으로 응용해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의 실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1점 조명은 하나의 조명만으로 반도어가 있는 스포트라이트를 주광으로 사용하여 인터뷰 촬영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반사판을 사용하면 더 좋은 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2점 조명은 하나의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 그림자나 콘트라스트의 조절이나 영상의 깊이감을 강조하기 어려워 다른 하나의 조명을 사용하여 보조광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조명법이 2점 조명입니다. 2점 조명은 키라이트와 필라이트를 사용하는 방법과 키라이트와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그림자 처리가 매우 중요한데 두 개의 조명기구를 사용하면 두 개의 그림자가 생기기 쉬우므로 조명기구의 위치와 밝기를 잘 조정해서 그림자가 두 개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3점 조명은 인물을 이상적으로 조명하는 방법으로 세 개의 조명기구를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하여 주광, 보조광, 역광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조명 방법인데 주광은 인물에 비추는 메인 광원이 되고 보조광은 주광에 의한 그림자를 없애주고 콘트라스트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역광은 인물의 윤곽을 살려주고 배경과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하므로 대부분의 영상 촬영은 이 3점 조명을 기본적으로 응용하여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3점 조명은 좋은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이상적인 조명 방법으로 대부분의 드라마 조명은 3점 조명을 응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은 3개의 라이트를 사용하여 키라이트, 필라이트, 백라이트로 비추어 1점 조명과 2점 조명에서 부족한 점을 보강해 줍니다. 전체적인 밝기를 고려하여 키라이트를 조정하고 영상을 보면서 필라이트와 백라이트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출연자가 2인일 때 조명의 방법으로 먼저 앞크로스 조명은 출연자가 두 사람일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출연자의 앞에서 크로스로 조명을 하여 정면에 있는 출연자는 키라이트로 하고 반대쪽 출연자는 백라이트 역할을 해주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안크로스 조명은 출연자의 안쪽에서 크로스로 조명하는 방법으로 정면의 출연자는 키라이트로 비추고 반대쪽 출연자는 백라이트를 겸해서 비추는 방법으로 드라마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기 감전 사고에 대해서 유의를 해야 되고요. 조명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화상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해야 되고요. 보통 조명의 경우에는 이 높은 곳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 철거할 때 조명이 쓰러지지 않게 유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조명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이 생각보다 조명 수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촬영 전에 조명을 수정하는 일에 신경을 좀 더 써야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다행입니다. 조명만 잘 써도 최고의 작품,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조명 효과를 주고 새로운 느낌의 영상을 창조해서 스토리 전개에 맞도록 사건을 흥미있게 전달하시는 최고의 감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십시오.